존경하는 동대문 국민 여러분, 기호 2번 허용범 후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암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상인이나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말뿐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희한한 정책으로 소득과 성장 모두에서 실패했습니다. 외교, 안보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나라,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된다면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잘못하는데도 또 찍어주면 계속 국민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국민을 걱정 끼치는 정권, 일 못하는 대표자, 국민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바꿔야 합니다. 저 허용범이가 해내겠습니다. 허용범 후보께서 안규백 후보에게 선거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안규백 후보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박도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밀도리 상 97이 한박도 주소입니다.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박도는 대한민국 영토인가 아니면 북한 땅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천공항에서 불과 40km 이내에 있는 한박도에 북진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규백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박도는 행정구역상 이 땅은 지금 북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착오적으로 인천에 이게 좀 부지가 땅이 편입이 되어 있지만은 행정구역상은 엄연히 북한 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지는 그 자체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혹은 병력이 많이 상주를 해서 우리한테 위협되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 걸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허용범 후보 추가 질문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꼭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겁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안규백 후보께서 제주도에 휴가를 갔다가 제주 해군기지를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어요. 그래서 국방위원장이 계획도 않고 부대를 방문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장병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시찰이다, 또 군 측에 민원 전달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분명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정말 시찰했는지 군 측에서 요구를 했는지,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죄송하다면 이 자리를 들어서 자송하다는 공식적인 뜻을 표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안규백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방위원과 지역 의정활동원이라고 가족 간의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에서 그 군에서 어떻게 제가 제주도 온지 알고 태풍에 의해서 그 실려 나간 도로와 또 방파제가 유실됐기 때문에 연말 예산을 좀 책정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제가 가족끼리 같이 왔고 또 내 몸 상태도 당시 잠바와 운동화를 신고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대 측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부대가 차를 대기시켜가지고 잠시 제가 부대를 갔고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그 박물관에서 대기하면서 잠시 거기를 부대 그 방파제와 이 부분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네. 예. 안규백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박도가 행정구역 땅 북한 땅이라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또 진지에 직접 가봤는데 그곳에 직접 가봤는데 위협 요소가 없다라고 확인했다고 말씀하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신 거를 저는 사과를 하실 줄 알았는데 군부대를 방문한 그것을 군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강심장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길래 국방위원장에게 방파제가 유실되니까 예산 반영해달라고 휴가 기간에 군부대로 오라고 했고 또 가족들에게 직접 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용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현장에서 땀을 흘리시는 우리 의료진과 방역에 노력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다든지 해서 자가격리가 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빠른 쾌유와 또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먼저 빕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합심 협력해서 지금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즉 중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중국발 입국자를 막았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무슨 세계 모범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큰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물론 인구가 우리보다 작지만은 지금 사망자가 5명 수준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우리 인구의 딱 절반 정도인 2,500만 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진자가 1만 명인데 대만은 몇 명이냐면은 350명의 사망자도 5명입니다. 정부가 지금 잘하니 어쩌니 하면서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정부가 하위 소득 70%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당은 전 국민에게 즉시 예산의 20%인 100조 원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대책입니다. 다음으로 허용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자께서 질문을 참 잘하셨습니다. 부족하다, 열악하다, 낙후된 교육 환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의 실제 현실입니다. 저도 동대문 주민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이런 동대문구의 현실을 보여주는 공식 지표들은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자기 자활 능력,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이 재정 자립도라고 부르는데요. 동대문구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 8년 동안 2012년에 41.6%에서 2019년 26.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공식 통계입니다. 청량리역 주변에 가보셨습니까? 74년에 지어진 첫 지하철 1호선 에스컬레이터도 없습니다.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반쪽만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8년 동안 에스컬레이터 하나 못 놓는 이런 게 우리 동대문구의 현실입니다. 과연 동대문이 발전했습니까? 상가 간판 교체, 비가림막 교체, 설치, 하수관거 정비 이런 것도 필요하죠. 주민 편의 시설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대문이 발전하려면 근본적인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청량리 재개혁 리모델링은 큰 돈이 들지도 않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서 정말로 보기가 흉하고 과연 이것이 청량리의 우리 동대문의 관문인가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경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경쟁이 약화되고 희경동 준법지원센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내는 게 허용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 도심에 있으면서도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홍릉이나 감초마을, 고대한마을,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가 우리 동대문 각구에 해당되는데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올해 예산의 경우에 청량리 종합시장은 200억 1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아닙니다. 홍릉 일대 뉴딜 사업은 625억 중에 국비가 250억이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국비가 50억입니다. 5,900억이 들어간다는 건 올해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일부는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재생만 아니라 지금 재개발 구역도 정말 심각합니다. 예컨대 제기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세월 동안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제기동의 한신 옆에 있는 제기 6구역, 청량리 전하고 홍릉 일대에 있는 6, 7, 8구역 이곳에 가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물론 재개발로 피해를 보는 분도 있고 반대를 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것의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도시 재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주거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에도 저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용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사실 소득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은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기회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국 사태가 뭡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용해가지고 기회의 사다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다가 적발된 그 사건 아닙니까? 능력 있고 성실해도 기회의 사다리를 기회의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없고 엄마 아빠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불법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성공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불공정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만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기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소득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황당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걸 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지만 임기 초기에 대통령께서 일자리 현황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워놓고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그 현황판 한번 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공무원은 늘고 소득은 줄고 성장은 멈추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게 바로 양극화를 없애고 불평등을 없애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허용범 후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동대문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죠?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저는 정말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젊고 열정에 차 있다는 모습을 잘 보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2번이나 근소한 표차로 낙선을 했지만 결코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가슴 속에 맺히고 쌓인 그 비전과 꿈을 이제는 정말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일을 해서 점점 쇠락해가는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 기반을 하나씩 구축해 가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고학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는 같은 대학 출신이지만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권력을 쫓기보다 진실을 쫓는 현장 기자의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신문사 워싱턴 특파원과 하버드대 석사 등을 거치면서 세계 무대에서 뛰어본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막말 싸움, 막장 드라마 수준인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결국엔 돈 많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저는 법대생 시절부터 꿈꿔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을 걱정 끼치는 정권에게 준엄한 민심의 해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물은 갈아야 맑아지고 흙도 갈아엎어야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 허용범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동대문과 한국 정치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